이번 18강에서는 부부 갈등 시리즈 세 번째 주제로 다 갖춘 사람은 없다. 각자무치로 정했습니다. 각자무치란 말은 뿔을 가진 짐승에게 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만은 이가 없는 짐승은 없잖아요. 조금 의역을 하자면 뿔이 강한 짐승은 물어뜯는 이는 약하다. 이렇게 풀이하면 될 것입니다. 동물의 생태계를 살펴보면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과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포식자, 육식동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뿔은 초식동물들에만 있는데 나 건드리지 마, 너도 다쳐. 이런 위협용 도구일 뿐이지 이게 강력한 전투용 무기는 아닙니다. 뿔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지방이나 저 스위스 같은데 이 목동들이 이 소나 양의 뿔을 잘라서 이렇게 뿌 불어서 신호용 도구로 쓰거나 악기로 사용을 했거든요. 오늘날은 목관악기, 금관악기로 발전했지만 지금도 혼 또는 호론이란 말은 명칭은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식동물들의 뿔은 보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정작 싸우면 쓸모가 없습니다. 망치로 몇 번 두드리면 빠져버립니다. 육식동물은 뿔이 없는 대신에 강력한 송곳니와 발톱을 지니고 있어서 먹잇감을 탁 걸어서 썰어 넘어뜨리거나 또는 가죽을 쫙 찢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은 성질이 유순하고 지구력을 갖췄기 때문에 장거리 달리기를 잘합니다. 육식동물들은 성질이 사납고 순발력을 갖추기 때문에 단거리 달리기를 잘합니다. 만약 육식동물이 뛰어난 순발력에다가 장거리 달리기를 잘하는 지구력까지 갖추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원의 초식동물들은 멸종당할 것이고 먹이가 고갈된 육식동물들도 마침내 굶어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포식자들은 장거리 달리기의 약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풀숲에 최대한 엎드려서 숨어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부터 몸을 낮추고 최대한 가까이 접근을 합니다. 딱 발각되는 순간부터 전 속력으로 따라가지요. 200~300m 정도 빠른 속도 달리다가 못 잡으면 그만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왜? 지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병들은 것, 늙은 것, 약한 이런 짐승들이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종학적으로 살펴보면 식생활 습관에 따라서 초식인과 육식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동양인들은 대부분 농사 위주의 정주 생활에 익숙한 초식인들입니다. 주식인 쌀, 보리, 밀 모두 식물성 탄수화물이지요. 김치, 된장, 두부, 콩나물, 부식의 주 재료가 대부분 식물에서 얻은 것이지요. 따라서 초식인들은 성품이 유순하고 지구력을 갖추기 때문에 장거리 달리기를 잘합니다. 이것이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자는 많이 나오지만 단거리 선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서양인들은 대부분 목축 위주의 이동생활에 익숙한 육식인들입니다. 주식인 고기, 우유, 버터, 치즈 모두 동물성 지방질이나 단백질이지요. 따라서 육식인들은 성품이 도전적이고 순발력을 갖추기 때문에 단거리 달리기를 잘합니다. 올림픽에서 단거리 육상 우승자는 많이 나오지만 마라톤 선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동물들이 뿔을 갖추었으면 송곳니와 발톱이 약하고 순발력이 뛰어나면 지구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어지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서도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자의 외모가 좀 저처럼 이렇게 좀 못생기고 왜소하면은 볼품이 없으면은 담대한 배짱이 있고 지적 능력이 있고 리더십을 갖춥니다.
이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리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나폴레옹, 박정희, 등소평, 찰리 채플린 공통점이 뭡니까? 왜소한 체구로 세상을 호령한 영웅들입니다. 반대로 체격이 크고 외모가 훤칠하게 생긴 남자는 노동으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에 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체격이 크고 외모가 훤칠하면서 지적으로 뛰어나고 리더 능력까지 다 갖춘 이런 남자가 있다면 그가 존재하는 한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모가 뛰어나면 성격이 까칠한데 이것을 두고 인물값 한다고 하지요. 외모가 수더분하고 수수한 여자는 심덕이 고와서 가정을 화평하게 하거나 재테크 수완이 뛰어나서 집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출중한 미모에 고운 심덕에 재테크 능력까지 다 갖춘 여자가 있다면 그녀가 생존할 동안 다른 여자에게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낮이 밝은 만큼 밤은 어둡고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는 깊은 것입니다. 성공한 만큼 실패가 있는 것이고 공이 큰 만큼 허물도 있는 것이 세상사의 법칙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허물투성이 인간이면서 내 배우자는 완벽한 인간이기를 바라는 그 욕심이 갈등을 유발하고 불행의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 많은 인간이듯이 내 배우자 또한 미완성 인간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될 것이고 상대의 부족한 부분이나 단점을 내 장점으로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남자 능력이 뛰어나면은 그것만 보고 사십시오. 외모가 왜소하더라도 참고 사십시오. 능력이 뛰어나고 외모까지 훤칠한 남자가 뭐 때문에 나 같은 여자하고 살아주겠습니까? 내게는 과분한 사람이라 여기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미모가 출중하다면 그것만 보고 사십시오. 까칠한 성격에 속 상하더라도 참고 사십시오. 출중한 미모에 고운 심덕에 재테적 능력까지 다 갖춘 여자가 뭐 때문에 나 같은 남자하고 살아주겠습니까? 내게는 과분한 사람이라 여기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화장실 변기 물 내린 걸 깜빡 잊고 나오더라도 본인 모르게 조용히 내려주십시오. 그거 하나 트집 잡아서 망나니 인간으로 몰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가스레인지 불 켜주고 외출한 바람에 집이 불날 뻔한 일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발견했다면 조용히 수습하고 비밀에 붙여주십시오.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치매 환자로 몰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단점을 샅샅이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이미 배우자로 선택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두 눈을 감고 장님이 되십시오. 우리 결혼 문화를 살펴보면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결혼 전에 상대방의 성씨, 족보, 유전적인 사항 다 들춰봐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받아야 합니다. 학교 성적표 요구해야 합니다. 마땅히 속속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미리 그만둬야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꼬치꼬치 물으면 결례라고 여기면서 장님 문고리 잡듯이 대충 파악했다가 결혼 후에 단점을 그때부터 파고드니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으며 순서가 한참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후에 아무리 많은 단점이 발견되더라도 미리 살피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겠습니까? 나한테 있으니까. 어리석은 내 자신을 질책하면서 일평생 가슴앓이 하면서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18강에서는 다 갖춘 사람이 없다라는 각자 무치가 주는 교훈을 새겨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장점만 찾아서 칭찬하고 행복한 노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